자, 오랜만에 혼자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완전 슬픈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수업을 했는데, 마이크가, 보이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가고, 나름대로의 귀중한 업무 시간을 빼서,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수업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근데 중간께 수업이 없고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간 것만 잠깐만 해볼게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수업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고, 보통은 뭐, 제가 줄여서 말할 때는 가포순, 이렇게 얘기해요. 순열이 아니라, 수열이 아니라 순열. 가포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거 내가 가급적이면 그대로 비슷한 맥락에서 따라갈게요. 따라가서 설명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A, A, B, C 이렇게 있다고 쳐봐. A, A, B, C가 있다고 하는데 얘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들을 나열할 때 원래대로라고 하면 물론 이 정도쯤이야 그냥 숫자 막 그냥 뭐 세보면 되죠. 실제로 집어 넣어가지고 세봐도 되겠지만 사실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은 이 같은 놈들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놈들을 다르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써보면 자 A1, A2 이렇게 B, C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4개가 있는 거니까 얘 그냥 당연히 이놈의 줄세우기 개수는 그냥 4 팩토리얼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얘가 지금 4 팩토리얼일 텐데 근데 원래는 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줄세우기 한 이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A1과 A2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사실 얘들은 A2, A1, B, C 이렇게도 존재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즉 몇 번이 중복되고 있니? 2번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눠야 2로 나눠야 될 텐데 이 2의 의미가 뭐예요? 같은 것을 다르다고 생각한 A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게 2팩토리얼 붙어야 된다고. 니들이 없으니까 오랜만에 나도 영상 혼자 찍어보고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2팩분의 4팩의 경우수가 A, A, B, C를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번에는 자 A를 내가 이렇게 3개 써볼게. A 3개가 있고 B 2개가 있고 C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얘도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들끼리 같지만 A끼리 같지만 A끼리 그냥 다르다고 B끼리 같지만 다르다고 먼저 생각하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6개니까 전체의 경우수는 얼마가 될 텐데 6팩토리얼 되겠지 그지?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는 같은 놈들 사실 같은 거죠. A끼리는 같은 거야. 이 3개가 나열되는 경우수가 당연히 얼마? 3팩토리얼일 거고 나머지 이 2개가 나열되는 경우수가 2팩토리얼일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분의 6팩 이놈의 경우수가 A, B, B, C를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수 포함하고 있는 놈들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같은 놈을 일단 뭐 하다고 생각하고 다르다 생각하고 뭐 하고 나열하고 그치?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원래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놈들인 거죠. 같은 놈들이 같은 것이 뭐 하는 같은 것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로 전체의 경우수를 나눠주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좀 아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제는 이런 자 하나 써보자. 자, 7개의 숫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7개의 숫자가 아까 내가 뭐라고 썼냐면 1하고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있는 이렇게 지금 7개의 숫자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양 끝에는 뭐하게 서로 다른 수, 양 끝에 서로 다른 수를 오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제가 아까 문제 풀 시간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물론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1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을 기준으로 양 끝에 1이 양 끝 중에 한 수가 1인 경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양 끝에 1과 2가 올 수도 있고요. 1과 3이 올 수도 있고요. 1과 4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양 끝에 이제 누가 올 수가 있냐면 순서대로 해야지 경우의 수를 안 빠뜨려요. 2, 3, 2, 4,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 이렇게 오는 경우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너무나 경우 수가 많잖아. 근데 일단 뭐 풀어볼 수는 있어요. 못 풀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과 2가 왔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누가 와야 되냐면 나머지가 2, 3, 4가 될 거야. 괜찮니? 그치? 그러면 이놈의 경우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경우수 물론 1과 2가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2팩 하시고 곱하기 전체의 5팩인데 같은 놈이 지금 3이 3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으로 나누면 3팩으로 나누면 될 것 같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번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 전체를 배열하고 그냥 어떻게? 전체를 배열을 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니까 양 끝에 서로 다른 놈이 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니까 그놈의 당연히 여사건 생각하시면 되죠. 그놈의 여사건이 이놈의 여사건이 어떻게 될 거야? 양 끝에 서로 같은 놈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 끝에 서로 같은 놈이 오는 경우가 뭐 있니? 처음 끝에 둘 다 2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3이 오는 경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은 숫자는 2랑 3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 풀어봅니다. 그럼 전체의 경우 수는 어떻게 된다? 전체가 지금 7개의 숫자니까 7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같은 놈이 있는 놈 나열되는 만큼으로 나눌 거니까 2팩 곱하기 3팩 이게 지금 전체의 경우 수겠고 마이너스 괜찮니? 따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사건을 빼줄 건데 맨 처음과 끝이 지금 2인 경우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오는 거야? 1, 3, 3, 3, 4가 오는 거니까 역시 얘는 지금 전체 나머지가 5팩이고요. 같은 놈의 숫자가 3팩토리얼일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는 3, 3이 오는 경우죠. 그러면 3, 3이 오면은 3, 3이 오면 나머지 빠진 게 1, 2, 2 이렇게 1, 2,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 수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당연히 너 더하기 이 두 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놈을 더해서 전체 경우 수에서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개념이 뭐구나.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나열하고 그걸 같은 것이 나열되는 만큼으로 나눠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활용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면 자, 이 왼쪽에 지우고 써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좀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A, B, C, D, E 이렇게 지금 5사람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 5사람 중에서 얘 5사람 줄 세울 텐데 A와 B는 분명히 순서가 있어서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거야. A와 B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이 A와 B를 그냥 이번엔 다르고 있지만, 이미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같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네모와 C, D, E를 일렬 먼저 배열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이니까 이놈의 경우수가 결국 어떻게 될 건데 5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얼마니까 2개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모 CD를 한다면 배열하고서 2팩으로 나누면 나누는 이 경우수에는 많이 있겠죠. 이게 지금 전체가 5팩이 120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굳이 계산하시면 60까지예요. 그죠? 60까지나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C가 있고 네모가 있고 D가 있고 네모가 있고 E가 있다. 그럼 이 60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해가 되겠죠? 제 말 이해되나? 그런데 이미 우리 네모 자리를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놈이 누구였다? A와 B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A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A와 B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A가 당연히 어디에? 첫 번째 네모 칸에, B가 두 번째 네모 칸에 들어가면 되는 레파토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어떻게 한다? 갑포선을 활용해서 가볍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놈은 사실 원규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친구들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수업한 놈들 제발 좀 제가 조만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이거 좀 잘 보시고 꼭 좀 안 되는 부분들 복습을 하시고 좀 그렇게 해서 이번 2학년 때는 1학년과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써보면 1부터 6까지 숫자 1, 2, 3, 4, 5, 6 아주 그냥 기본적인 예제를 들고 있는 거야. 1부터 6까지 숫자 6개가 있는데 이 짝수는 지금 어떤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돼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짝수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돼 있으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지금 짝수가 뭐예요 여러분? 짝수가 지금 당연히 2 그리고 누구? 4 그리고 누구? 6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 4, 6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몇 개였습니까? 전체가 몇 개죠? 6개예요. 자, 6팩일 거고 같은 놈이 지금 뭐야? 3가지 있으니까 이 3개를 나열하는 만큼으로 뭐 한다?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팩분의 6팩이 되겠네. 이 경우수만큼 이 나열이 될 텐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첫 번째가 1, 3 네모 칸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경우수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5도 여기 있다고 치자. 이렇게 네모 이렇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미 짝수의 경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여기 첫 번째 네모 칸에 2, 두 번째 4, 마지막에는 6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순서를 맞추려니까 좀 힘든데 제가 갑보순을 활용하는 첫 번째 예가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 예가 뭐였냐면 어디에서 활용한다? 최단 거리에서 갑포순을
활용하더라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몇 칸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 네 칸, 세 칸 해볼게. 네 칸, 세 칸. 그래서 뭐 조그맣게만 그릴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니? 네 칸, 세 칸. 여기는 네 칸이니까 네 칸이니까 세 칸, 네 칸.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세 칸만 그릴게요. 하나, 둘, 세 칸만 그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서 해볼게. 그러면 자, 요 지점을 선생님이 지금 A 지점이라고 하고 요 지점을 제가 B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었냐면은 분명히 A에서 B로 갈 때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 지금 몇 칸 가야 돼요?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칸과 지금 세 칸을 가야 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A에서, 아이고, 씨. 분배 부러졌다.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결국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지금 몇 개? 네 개 있고,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쓱. 이렇게 지금 세 개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뭐냐면, 오른편으로 가는 화살표 이 네 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이 세 개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 그치? 줄 세우게 하는 경우 수의 만큼 A에서 B로 가는 경우 수가 존재하겠다. 이런 소리거든?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 야, 얘네들을 그냥 줄 세우기 하면 되는 건데, 자,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줄 세워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뭐 예를 들어서 두 칸,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얘 줄 세우는 경우 수 중에 한 가지는 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얘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얘의 의미는 야 오른쪽으로 두 칸 가래. 자 여기서 뚜루두루든 뜻 왔죠? 자 위로 두 칸 올라가니까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지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고 다시 위로 한 칸 이렇게 가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된다면 즉 이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4개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배열된다면 지금 위에서 보이는 이 그림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 중 한 경우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내가 지금 얘를 A라고 보고, 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B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B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A에서 B까지 가는 무엇이? A에서 B까지 가는 이 최단 거리의 경우 수가 그 최단 거리의 경우 수가 결국 뭐가 되냐면 A 몇 개와 4개와 B 몇 개를 3개를 하는 일렬 배열하는 경우 수만큼 그 경우 수만큼과 똑같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 말 알아듣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뭐에? 같은 것 4개, 3개 있는 거니까 결국 갑호순이고요. 그럼 이 갑호순은 7팩, 전체 7팩이고 같은 게 A 4개, 4 팩토리얼 곱하기 B 3개, 3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이거 분명 배웠는데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팩분의 팩이야. 뭐라고? 팩분의 팩.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7 컨비네이션 4랑 같구나. 배우신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기억이 나야 되고, 이건 당연히 그러면 7C3과 같으니까, 당연히 7C4 또는 7C3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7C3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나 봐요. 아까도 몰랐으니까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힘든 얘기예요. 잠깐만 다시 설명해 볼게. 왼쪽에 좀 지우고 여기 좀 지우고 설명해 볼게.
우리가 수학하에서 NPR 순서를 배웠어요. 이 NPR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당연히 n부터 순서대로 곱합니다. 작아지겠죠. n-1, n-2 계속 곱합니다. 어디까지 곱합니까? n-r 더하기 1만큼. 당연히 하나 더 큰 것만큼만 빼야 돼요. 당연한 얘기였죠. 그쵸? 왜 그래? 왜? 이놈의 개수가 전체가 알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지금 NPR이었는데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있었거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순서대로 계속 곱하시면 이 다음에는 뭘 곱하겠어요? n-r을 곱하겠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곱해지겠어? n-r-1이 곱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계속 작아져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졌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n부터 1까지 쭈루루 곱한 거니까 n-팩이에요. 그죠? n의 계승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나 이 보라색에다가 이 새끼를 그냥 막 곱해주면 돼,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똑같은 놈의 분모에도 곱해줘야겠다. n-r, n-r-1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1까지 곱해지는 거죠. 즉, 이 말을 정리해 보시면 n permutation r은 지금 npr, n의 순열은 지금 어디부터? n-r 팩토리얼부터 지금 위에다 n 팩토리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는데 제발 좀 외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썼던 것 같아요. 차팩분의 n팩, 차팩분의 n팩 이렇게 좀 외우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기가 NCR, 자, 컨비네이션, 조합의 경우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 얘가 이 순열의 경우수가 뭐 하는 거니까? 뽑고 나열의 경우수고, 그치? NCR, 조합의 경우수는 뭐의 경우수니까? 뽑기만 하는 경우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조합의 경우수는 뽑고 나열하는 순열의 경우수에서 나열의 경우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NPR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알자리에 배치를, 즉 알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다. r팩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괜찮습니까? r팩으로 나눈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NPR이 차팩분의 n팩이니까 여기다 내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n-r 팩토리얼분의 n팩 되시는 거고 거기다 r 팩분의 1을 곱했으니까 옆에다 같이 써볼게. r 팩토리얼 들어가면 되죠. r 팩토리얼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니들한테 지금 몇 번을 강조했겠지만 팩분의 팩의 형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발 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조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조합인가? 팩분의 팩? 이거 보고 조합인가? 의심하시고 의심했다면 확인해야 되죠. 너하고 너 둘이를 어떻게 하면 더하시면 n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의 수에서 4팩 곱하기 3팩분의 7팩은 당연히 보자마자 7C3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근데 이 7C3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자. 어떤 의미였냐면 자, 다시 최단거리로 돌아와서 의미를 볼게. 원래 지금 우리가 A가 4개 있고 B가 3개 있는 건데 즉 우리가 순서를 정할 자리는 몇 자리 있는 거예요? 7자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자리 중에 그지? 7자리 중에 7C3 이거 뭐인 거야? 누가 B가 3개니까 B를 정해주는 거죠. B를 뽑는 경우수야. 예를 들어서 7자리 중에서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이렇게 B를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너가 이렇게 B가 오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에는 자동적으로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A가 오른쪽으로 가는 한 칸 가는 화살표고 B가 위쪽으로 한 칸 가는 화살표니까 괜찮습니까? 무기 탄다.
선생님이 얘를 결국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좀 표시 잘 나게 빨갱이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A가, 그럼 오른쪽 한 칸, 슉 가고, B 다시 위쪽으로 한 칸 가고, A 다시 오른쪽 한 칸 가고, B, 근데 B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위로 두 칸 이렇게 가고, 나머지 A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내 말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C3은 뭘 의미한다? 결국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4칸 가는 거고, 하나, 둘, 셋, 위쪽으로 3칸 가는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인 건데, 결국 이 7칸 중에 전체 7칸 중에 오른쪽으로 4칸 가는 거를 언제 뽑을 건지, 어느 자리에서 뽑을 건지, 또는 위쪽으로 3칸 가는 걸 어느 자리에 뽑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그 경우수만큼으로 결국은 뭐가 되는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수가 결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오케이. 당연히 지금 니들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아주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의 쓸데없는 소리도 안 들었죠? 내용이 아마 아까 수업했을 때보다 훨씬 간략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최단거리의 다양한 그 문제의 유형들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있지만 외롭게 안녕.